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KTV 최고 수다의 김영대입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장애인 이야기라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 속 장애인의 표현과 이들이 세상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예술인을 향한 문화예술 정책은 어떤지 또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김형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좀 낯섭니다.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요. 2015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장애인들, 장애라는 것이 사실은 사회에서는 결핍 또는 걸림돌로 인식이 되지만요. 저희는 장애라는 것이 하나의 예술과 만났을 때는 하나의 오브제로서 또 새로운 독특한 자기의 예술들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애는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모토를 가지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오브제, 네. 어떤 가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장애예술이 전체적인 우리가 예술이라는 큰 덩어리에서 봤을 때 어떠한 위치 혹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장애예술은 그 태동한 지 2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했고 또 폄하되는 그런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장애 예술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라는 것이 예술과 만났을 때 그것이 새로운 뭔가 독특함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최근에 불고 있는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청률이 뭐 10배가 올랐고 지금 매번 그 시청률 경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드라마에게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지금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0.9%에서 시작했는데 불과 6회 만에 9.6%가 된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거는 거의 기적이거든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 드라마가 굉장히 밝고 따뜻하게 그려졌거든요. 맞아요. 그게 시청자들한테 위안과 힐링을 주면서 국내외적으로 신드롬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자체도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자폐 변호인이라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예. 위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이사장님도 드라마 보셨습니까?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셨어요, 보시면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왜 인기가 있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은 사실 말을 잘하고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죠. 유리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폐라는 것은 사회성이 굉장히 없고 또 말하는 거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내면과 소통하고 행복을 느끼는 이런 자폐 성향들이거든요. 네. 특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드라마에서 사실 직업이 변호사면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드라마는 드라마인 거고, 네네. 그래서 이 작가가 역발상의 생각을 가지고, 맞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시각으로 이런 것들을 써서 정말 재밌게 이렇게 히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말씀 중에 역발상이라는 말이 네네. 잘 와닿는데 또 이렇게 있을 법하지 않은 뭔가 일반인들의 생각에 그러한 것들을 장애의 어떤 그 한계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에서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드라마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이제 종영을 했는데 다운증후군 그리고 농인이 배우로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대중문화, 특히 그 드라마, 인기 드라마 같은 경우가 많은 도움을 준다고 봐야겠죠. 예, 이제 드라마에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좀 더 그분들을 친밀하게 느끼게끔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드라마에서 그런 캐릭터를 그리는 방식이 과거에는 주로 조금 도움을 줘야 되는 특별한 대상 이렇게 우리는 우리고 그들은 대상 타자와 이런 식으로 그리는 네. 경향이 있었다면 요즘은 그게 아니라 우리고 대상이고 그게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어울려서 사는 것이다. 그런 시각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더욱더 그 장애를 가지신 분을 좀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우리들의 블루스처럼 장애를 가지신 분이 직접 나와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연기자가
그런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직접 그분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시청자들이 아, 저분들도 확실히 자신들의 몫이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회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데 이런 작품들도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그 기준 통계입니다. 등록 장애인이 263만 명이라고 하고요. 많은 숫자입니다. 이 중에 예술 활동이라는 걸로 좁혀 보면 이 장애 예술인의 규모 활동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 장애인 예술 활동을 하는 실태 조사에 의하면 3만 2천 명 3만 2천 정도로 명이요? 네. 했는데 사실 여기는 장애 예술 활동을 하는 모든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장애가 있지만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류로 했기 때문에 이 치수가 많이 나왔고요. 제가 2021년도에는 장애 예술인 전문 활동으로 나는 네. 예술가이다라고 네네. 인정을 한 그런 실태조사에서는 7,019명 정도 있습니다. 그 문체부가 그 조사를 했는데 이 장애 예술인에 대한 어떤 문화예술 활동 실태죠.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전체 90%가 비정규직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네. 네. 사실 예술 활동을 하면서 그 수익 창출을 한다는 거는 저희 장애예술가를 떠나서 비장애 예술가들도 맞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일이고 국가 보조를 받지 않고서는 그런 예술 활동하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애인이라는 분들은 장애 예술가들은 장애 때문에 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중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술 활동을 하지만 또 그것을 창작을 해서 팔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실태 조사에 있어서 더 낮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뭐 말씀해주신 그대로죠. 예술인으로 산다는 자체가 일단 어렵고 예. 한국에서 그 안에서 또 장애 예술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제 어려움을 예. 가중시키는 일이 될 텐데 뭐 녹록지는 않죠.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최소한의 성실성만 가지고 있다면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 구조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정말 이거는 저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 국가 시스템적으로 뭐 사회적 약자라든가 예술가라든가 특히 장애 예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체부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확대 정책이죠. 네,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올해는 이제 뭐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장애인 접근성 이 실태를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사를 추진해서 전국 문화시설의 장애인 이용 접근성 어떤 것들을 개선할지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쨌든 장애 예술이 시작이 태동이 됐고 장애 예술이 좀 더 전문화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체부 자체에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장애 예술인들의 특별한 부분들을 해마다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건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공연장이나 전시장, 창작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표의 기회가 너무 없다 보니 네. 이런 부분이 일자리로 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건의를 드렸고 그거에 대해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네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뭐든지 하여튼 뭐 우영우든 뭐든 우리가 이슈가 될 때 반짝 관심을 가졌다가 또 다른 걸로 넘어가면서 또 잊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꾸준히 관심을 갖고 또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그런 점에서 좀 일관성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덧붙입니다.